부처님의 사상을 우리가 따르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은 룸비니 동산이에요. 카필라 성하고는 20km 내지 3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제 갔던 지역하고는 20km 정도 떨어져 있고, 직진거리. 우리가 이제 얼마나 빙 돌아서 일로 왔는지 많이 돌았어요. 지도상 직선거리는 어제 거기에서 20km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인도 측에서 주장하는 카필라 바스투는 여기서 룸비니에서 3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뭐 30km, 50km 이건 다 이제 카필라 일대 그 나라들이니까 그냥 양쪽 다 카필라 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이제 어떻게 부처님이 출현하셨냐,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당시에 도시국가가 16개의 나라가 이제 봉건국가가 형성이 됐다라고 그랬어요. 맘사, 카필라, 마가다, 코살라, 뭐 이렇게 베살리, 뭐 많은 이제 나라들이 16개의 나라들이 생겼었는데, 그 나라들이 모두 다 이제 그 도시국가가 형성되면 인구 집중화가 되잖아요. 인구 집중화가 되면 생기는 일이 상업이 발달하게 돼요. 왜냐하면 도시인들 모두 다 농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공무원이 있게 되고, 또 관리인이 있게 되고, 또 상층민이 있게 되고, 돈 많은 지주가 있게 되고, 그 사람들하고 또 연결해주는 상업인들이 있게 돼요. 그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 그러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 전에 사선 계급이 탄탄했는데, 옛날에는 사선 계급이 따로 없었어요. 이제 이렇게 바라문, 크샤트리아, 수두라, 바이샤가 따로 없었는데, 아리안족이 저 코카소스 지역에서 이주를 하면서, 아리안족이 이렇게 남쪽으로 이주를 하면서 이란 사람들이 되는 거고, 인도의 아리안족이 되는 거예요. 인도인 중에 시커먼 사람이 있고, 좀 약간 이제 반질반질한 하얀색이 조금 있는 검은색 가진 들 있잖아요. 이제 시커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커먼 분들은 토착민들, 그러니까 드라비다족, 저 아프리카랑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드라비다족이고요. 이렇게 좀 허옇게 좀 된 사람은 이제 아리안족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라 하지? 서로 이렇게 하여간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얼굴이 시커먼 것도 아니고 하얀 것도 아니고, 그래 서양 사람 닮았는데 얼굴이 까매. 이게 이제 아리안족들이에요. 아리안족들.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란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인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상층민이 되는 거죠. 지배민들이 되는 거죠. 이런 코카소스 사람들이 왜 내려왔냐면 강하니까. 문화나 이제 부나 이런 거, 나라가 국방이나 경제가 강하면 외부로 퍼져나가게 돼요. 아쇼카 왕이 전 세계에 불법을 전할 수 있었던 거, 아쇼카 왕이 셌기 때문에. 돈 많고 국방 세고 그러니까 불교를 저 아랍 지역으로도 저쪽이 어디 미얀마 이쪽 동남아시아로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코카소스 지방 사람들이 철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던 시대. 스크이타인들이 철기를 만들면서 코카소스 지방 사람들이 철기를 다루게 된 거예요. 그 전쟁 무기가 이제 강해진 거죠. 그래서 살기 어려운 코카소스 지방, 이게 이제 동유럽 쪽이에요. 그쪽에 5,000m가 되는 산들이 굉장히 많아. 자연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쪽에. 근데 자연 경치는 되게 아름답지. 근데 먹을 게 없잖아. 자연 경치는 엄청 아름다워.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건 아니야. 우리가 강하잖아. 우리는 무기가 세잖아.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도 내려오고, 서쪽으로도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서쪽으로 이주하면서 이제 저쪽 유럽 쪽으로, 그래서 게르만족, 뭐 훈족, 또 앵글로 섹슨족, 이런 이제 족들로 이렇게 점점 번성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 철기를 가진 자가 자기네 종족을 세계에 널리 펼치다 하는 게 이제 아리안족들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도까지 와서도 인도의 상층민이 돼서 그때부터 계급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헨조다로 하라파하면서 인더스 문명 이렇게 봤었잖아요. 그 박물관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사성 계급이 그렇게까지 없었는데 아리안들이 내려오면서 이쪽을 정복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상층민이 되고 토착민들은 수두라하고 이렇게 불가촉 청민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라가 세면, 국방이 세면 그 다음부터 문화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배다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철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철학이. 우리가 센데 다수의 토착민들을 다스리려면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정치 철학이. 우리 삼국시대 신라가 강해지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게 된 거는 부처님을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법흥왕 이전까지만 해도 무속을 좋아해서 맨날 무속을 하죠. 맨날 무속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맨날 하늘에 제사 지내고 나무에 제사 지내고 물에게 제사 지내고 내 제사 지내는 조상만 자꾸 뭐 이렇게 했었던 때예요. 그러다가 법흥왕이 2차돈이 순교하면서 불교를 공인하게 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불사를 하게 되고 불교를 전국의 귀족들이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고 전국의 불교를 펼치게 되면서 철학이 생기는 거죠. 철학이, 사상과 철학이 생기고 그것이 그 화랑에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 군사력이 강해지고 또 문화도 강해지고 하니까 백제를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길 수는 있어요. 근데 정복을 해서 계속 오래 가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문화가 강한 데서 강력한 국방과 강한 문화를 가져야지 상대방의 나라를 정복을 할 수 있고 그걸 오래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쪽 문화에 흡수가 되는 거죠. 만약에 백제가 강한데 신라가 약했어. 근데 어쩌다가 이제 진흥왕하고 김춘추랑 좀 세가지고 그냥 그 시대에 그냥 백제를 먹었어. 그렇게 되면 백제가 본래 문화가 강했다면 나중에 신라가 백제화가 되는 거예요. 문화가 워낙 강하니까. 그러니까 원나라가 그래야 된 거지. 원나라가 힘이 강해가지고 송나라를 이제 이겼어. 근데 나중에는 원나라의 몽고인들이 그냥 중국인들이 됐잖아. 그리고 맞죠? 여진족도 청나라가 됐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진족 없어지고 그냥 중국화가 됐잖아요. 당시에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불교 철학이 이제 그 백제랑 공유되면서 백제하고 신라가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그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됐죠. 그래 이제 인도에도 아리안족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지배 신앙으로 만든 게 브라만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베다하고 우파니샤드 철학을 만들면서 그 토착민들의 윤회 사상을 받아들이게 된 거야. 유목민들하고 그리고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유목민들은 그냥 이쪽 풀에서 저쪽 풀까지 계속 가다가 몇 년에 한 번 자기가 이제 옛날에 풀 뜯던 그곳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아니면 영영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토착민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매년 봄에 씨앗을 뿌려야 되잖아요. 가을에 이제 걷어들이고 씨앗 뿌리고 걷어들이고 씨앗 뿌리고 걷어들이고. 그러니까 토착민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윤회를 저절로 믿게 되고요. 씨앗과 열매 이러니까 인과 은과 응보 이러면서 그 윤회 사상을 저절로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토착민이 되면서 그러니까 농업 사회가 되면서 조상님을 더 받들게 되고 조상이 있으니까 나도 있고 자손이 있고 대대손손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된 거죠. 근데 유목민들은 안 그래요. 유목민들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유일신이 발달된 거예요. 유일신이. 유목민들은 그냥 하나만 믿고 가는 거야. 아니지. 근데 토착민들은 윤회를 하니까 다신신앙이 강하죠. 신이 많아 여러 개. 곳곳에 다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기본에 이제 드라비다족의 사상이었는데 그것을 아리안족이 받아들이면서 브라만교를 만들게 되고 그 브라만교가 나중에 힌두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불교는 그런 이제 브라만교가 항상 융성하고 이제 쇠퇴할 때 인구가 많아지면서 종족 간의 전쟁이 벌어질 때 국가랑 서로 이제 전쟁이 벌어질 때 상업이 발달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사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 문화가 그다음부터 강하게 되는데 철학도 역시 같이 강해지게 돼요. 그래서 육사외도 96종의 외도들의 다양한 철학들이 막 생기게 되는데 그때 부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태어나시게 됐는데 이제 태어난 이야기를 해야죠. 이제 가지고 어제 말씀드렸죠. 저 하늘세계 도솔천에서 쭉 이제 혼명보살이에요. 이름이 외워둬야 됩니다. 이제 전생에 도솔천에 계시는 분이 혼명보살입니다. 혼명보살이 4000살쯤 살다가 이제 더 살 수 없네. 여기서 내 수명이 다 했네. 다음에 어디로 갈까? 가지고 이제 택지를 했어요. 택 부모도 하고 택지도 하고. 우리가 이제 이 정도는 돼야 돼. 우리가 다음 생에 내가 택해서 나야 돼. 내가 택해서 태어나야지. 나의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줄 알고 나는 어디에 태어날 거야. 예전에 그 일타 스님께서는 하시는 말씀, 일타 스님이 미국을 너무 좋아하셨어. 그래가지고 일타 스님께서는 자기가 이제 그 열반하시고 나면 나 미국 가서 태어날 거야. 그래 하셨는데 태어났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저 스님 인천 용화사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갑자기 인천 용화사에 큰 스님이 계셨는데 큰 스님께서는 이제 열반하실 날짜를 내가 언제쯤 열반할 거야? 안 돌아가시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언제쯤 열반할 거야? 또 안 돌아가시는 거야. 그 상자가 송담 스님이신데 송담 스님께서는 그 큰 스님을 너무 이렇게 존경한 나머지 큰 스님이 올 때까지를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큰 스님이 꼭 오신다고 하셨거든. 용화사에 꼭 오신다 하셨어. 당신 제자로 꼭 오신다고, 용화사로 와서 출가한다고 그러시고 가셨거든. 그래가지고 송담 스님이 법력은 높으셔서 방장 스님이나 조실 스님이 돼야 되는데 조실 스님 안 되고 계속 선원장 스님으로 계속 계시고 은사스님 나타날 때까지 계속 조실 자리를 비워놓고 계속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도 이제는 포기해야 될 때쯤 안 됐나? 30년도 넘었는데 한 35년 돼 오래됐는데 그래 이제 혼명보살은 이렇게 살펴보니까 누가 제일 어느 나라가 제일 나을까 해서 인도 뭐 그럴 수 있죠. 당시에 인도가 제일 문화 강국이었으니까요. 기원전 6세기 정도면 6세기 7세기 정도면 인도하고 중국 문화가 가장 이제 발달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 1세기 정도 2세기 정도 지나면 그리스가 이제 이렇게 역시 강국으로 문화 강국으로 떠오르게 돼요. 고대 그리스. 그런데 그 중에 카필라 성에 나오게 됐어요. 코끼리 하얀 상아를 가진 큰 상아를 가진 하얀 코끼리를 타고 옆구리로 들어왔다. 사실 이 옆구리로 들어왔다는 것도 바라문교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카스트 제도죠. 태어나는 것도 옆구리로 태어났다. 옆구리로 태어난 사람 봤어요? 옆구리를 이제 이렇게 그 바라문교가 얼마나 좀 웃기는 종교냐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 바라문들은 머리로 태어난대. 아니 머리로 어떻게 하면서 입으로 태어나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크샤티라는 옆구리로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다이샤는 허벅지로 태어나고 수두라는 발밑으로 태어난대.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옛날에는 믿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육신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영혼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몸으로 태어나는 건 다 똑같은 엄마 자궁으로 태어나. 그러나 영혼이 태어나는 거는 다르다. 위치가 다르다. 영혼이 태어나는 거는 허리로, 허벅지로, 머리로 이렇게 발바닥 이렇게 태어난다는 이게 이제 영혼 우선주의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육체가 우선이냐 마음이 우선이냐 이게 이제 영혼 우선주의를 하면 영혼 파리를 하게 되는 걸 잘못하면 사람들이 영혼이 보이나
여러분들이 영혼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좀 성각자라고 할 수 있는 윗사람들이 얘기하면 좀 뭐라 깨달았다 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런갑다 하고 믿는 거예요. 그냥 바라문교의 이제 그 바라문들이 최상급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우리는 머리로 태어났어. 니들 안 봤지? 왜 못 보냐? 좁장이 두터우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게. 우리는 머리로 태어났어. 크샤트리아는 옆구리로 태어나고, 니들 발바닥으로 태어나는 거 안 보이지? 그러니까 업장이 두텁지. 이러면, 이렇게 이제, 사실 볼 수 없는 거를 못 본다고, 업장이 두텁다는 걸로 짓눌러가지고, 이제. 그래서, 부처님은 당시에 이제 왕이었고, 또 무사하고 왕은 크샤트리아 계급이었어요. 크샤트리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 카필라성에서 태어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하자 한 군데만 가면 되니까. 근데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태어나시고 당시에 이제 이렇게 시집 가면 아이를 분만할 때는 친정으로 가서 분만하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 이제 친정으로 가다가 이제 좀 일찍 태어났겠지 아무래도. 왜냐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날짜 맞춰서 갔을 거 아니야. 10달 맞춰서 갔을 거 아니야. 근데 중간에 났다라는 건 한 달 정도는 빨리 났다는 거.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빨리 났어. 좀 길게 생각하면 2달 정도 빨리 난 거야 이제. 좀 부처님도 되게 급하셨다. 이제 좀 편안하게 태어나시지. 이제 친정으로 가서 이제 꼴리아족인가 그렇거든요. 그 마야 부인이 좀 쉽게 나셨을 텐데 가다가 이제 무수라는 그런 나무를 잡고 태어났다고 그러죠. 산기를 느껴서 그냥 거기가 동산이었겠습니까? 어제 화장실 찾느라고 많이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산기가 느껴지니까 어디서 낳지 하다가 이제 그래도 약간 좀 넓은데 거기서 났으니까 거기를 그냥 룸비니 동산이라고 했겠죠. 그렇게 고생 많이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낳을 때 나무를 잡았는데 그 나무가 무수라는 나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부처님이 그리고 마야 부인 태에 드는 순간부터 온 나라 사람들이 마음이 평온해졌대. 갑자기 막 좀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랬는데 마야 부인이 태기를 느끼면서 그때부터 마음 행복 정도가 한 10% 20% 늘어난 거야. 이제 아까 이제 이렇게 모디 총리 얘기를 했는데 모디 총리가 참 대단한 게 지금 이 집권하고 나서 연 7% 이상씩 계속 성장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몇 프로 성장했다라는 것이 뭔지 알아요? 언론에 자주 나오잖아요. 몇 프로 성장했다. 몇 프로 성장했다. 3%. 올해 우리나라가 이제 2% 성장하기 어렵다. 이제 작년에 2.5%인가 막 이랬잖아. 저성장이라고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냥 2% 성장, 5% 성장, 7% 성장 이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생각하면 올해 내가 총 수입이 100만 원 수입했어. 1년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총 수입이 100만 원이었어. 내년에는 110만 원이야. 내년엔 돈을 좀 더 벌어서 그래서 11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10% 성장한 거예요. 그걸 보고 10% 성장한 거예요. 나라가 GDP가 있잖아. 1년 총생산량이 있는데 그곳의 총생산량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으면 몇 프로 더 많냐? 2% 더 많냐? 10% 더 많냐? 그러면 이제 10% 성장했다? 2% 성장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게는 몇 프로 성장했나요? 여러분들은 쓴 거 말고 벌어들인 것만 생각하면 거예요. 쓴 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벌어들이는 게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나았다. 재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았다. 작년이 더 나았다. 몇 프로씩 성장을 했냐? 그게 이제 가계 성장, 우리 가정의 성장이라 할 수가 있고요. 기업도 이제 몇 프로씩. 우리 황룡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황룡사는 성장할 수밖에 없지, 그죠? 이제 새로 우선 시내 절이 있으니까. 다른 산속의 절들은 다 저성장이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돼가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도시화가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불자들은 다 노후화가 되니까 또 바쁘잖아. 세상이 바쁘니까 그 멀리 있는 산중 사찰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이제는 먼 데는 안 간다는 거야. 이제 가까운 집이 좋다는 거야. 우리 농사 짓는 것도 좋잖아요. 나는 어제 이렇게 저 드넓은 평야를 보면서 저 끝도 보이지 않는 데까지 가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야, 한 2시간씩 걸어가가지고 농사 짓고. 아니, 농사는 지을 수 있어. 그걸 수확을 어떻게 하는 거지? 수확해서 오려면. 아니, 세상에 길도 없어요. 더 드넓은 평원에 우리는 농로가 있잖아요. 농로가. 그 농토마다 농로가 있어. 그래가지고 경운기라도 다녀. 근데 여기는 농로가 없어가지고 저 넓은 데서 여기까지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제 집 가까운 데는 땅값이 비싸고 집 먼 데는 땅값이 싸고 이래 되지 않겠나. 이제 국가가 7%씩 성장한다는 건 뭐 정말 대단한 성장이에요. 이제 10% 7% 성장한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여권을 살펴보니까 2017년 1월달 2월달에 왔었더라고, 인도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느낌이 다른 거예요. 중국도 그 전에 막 발전할 때 보면 여기 가도 공사, 저기 가도 공사, 막 어디든지 다 도로 공사했어.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이제 오면서 성지는 특별히 더 생각을 하는지 공사를, 고속도로를 자꾸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3년만 늦게 왔으면 3년만 늦게 왔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게 뭐냐고 지금. 한 3년이나 5년 정도 늦게 왔으면 고속도로 뽕뽕 뚫려가지고 차도 이게 뭐냐고 지금. 우리 기사님 운전은 잘하시지만 차가 이게 뭐냐고. 차가 소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여러분들 완전 고행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이제 법현 스님이나 현장 스님처럼 그 옛날에 이제 타클라막한 사막을 넘어서 인도로 가고 이제 구법 순례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인도까지 사막을 넘고 히말라야를 넘고 하는 게 완전 고행이죠. 그 당시 고행은 그것도 고행. 근데 지금의 고행은 비슷해. 우리도 이제 왜냐면 경제력하고 상황이 다르잖아. 그때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런 고행인 거고, 우리는 편한 데 있다가 오니까 편한 데 있다 보니까 견디기 힘든 거예요. 이제 잠 못 잤다는 사람도 있고, 어제 물 틀어놓고 물이 왜 이렇게 아까워 저거 들어가서 목욕을 해야 되는데 만져보니까 차갑고, 한참 책을 읽다가 다시 또 들어가서 만져보니까 아이 물 아까운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끝까지 계속 찬물인 거예요. 뭐 이렇게 약간 미지근한 물.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쑥 들어가가지고 하긴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가이드 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새벽에는 괜찮았어요. 새벽에 어제 저녁에 그랬는데 새벽에 내가 뭘 하고 또 하냐고. 그렇게 정말 이제 네팔은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인도는 이제 정말 발전 가망이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카필라성으로 태어난 이제 시달타 태자, 태어나자마자 이제 7걸음 걸었다는 이야기는 다들 잘 아시죠? 7걸음. 근데 그 7걸음이 정말 7걸음이냐 많이냐, 이제 이런 것이 뭐 사실 정말 태어나자마자 걸었냐, 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럼 정말이요? 이런 말 묻지 말아요. 정말 태어나자마자 걸었는데 네. 정말 이제 인간적으로 의심은 가죠, 그죠? 우리가 합리적, 과학적 사고를 가졌으면. 다 왔나? 네, 다 왔습니다. 너무,